자,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 가르치면 약간 이과 애들이 막 자기 아는 거 나온다고 막 약간 막 신나하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물리에서 이제 물리한 애들이 이제 막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면 나 그거 아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겠지? 그냥 수학에서는 그냥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는 뭐 그런 원리를 자체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배우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으로 미분이 쓰이는지를 이해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위치 속도가 속도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위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를 이해하시고, 그 후에 그 아이의 속도는 그 시간에 관한 함수를 t로 한번 미분하면 된다. 그리고 가속도는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결론이거든요. 이거가 쓰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평균 속도가 뭐니, 순간 속도는 뭐니, 이런 거를 자세하게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물론 이제 설명은 해줄 수는 있는데 뭐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보다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운동에 대한 표현을 위치 속도,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를 표현한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면, 가장 심플한 예를 보여줄게. 이렇게 수직선을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아직은 이제 평면으로는 안 쓰고 수직선에서 나의 위치를 다루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 원점이라는 위치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0초에 원점에 딱 이렇게 서 있다가 1초 후에 딱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10m 지점에 왔어. 그리고 2초 후에는 예를 들어서 20m 지점에 왔어. 그리고 3초 후에는 30m 지점에 딱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봐. 이런 걸 이렇게 딱 써주잖아? 그럼 이제 또 약간 이과 애들 신나가지고 등속도 운동 막 이런 거 한다고, 그지? 근데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해서 위치를 잡았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럼 1초일 땐 너고, 2초일 땐 너고, 3초일 땐 너라고 하면 이 운동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과연 t초 후에 이 친구의 위치는 어딜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10t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1초일 때는 10, 2초일 때는 20, 3초일 때는 30이니까 t초 후에는 10t에 있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야? 위치를 시간에 가는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초에 있는데, 몇 초에 있을 때 나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식을 하나 만들면 그게 뭐야? 위치를 시간에 가는 함수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위치식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식은 사실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t에다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4죠. 그럼 t가 1초일 때 나의 위치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식인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치, 보통 x라고 쓰는데 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자. 이게 일단 먼저야.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어. 다 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준 걸 가지고 뭐 해줘? 미분해줘.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10t라고 가지고 있는 이 식을 가지고서 시간에 관한 함수로 미분을 하면 얘는 10이 되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뭐란 얘기야?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 뭐 10 이렇게 고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이렇게 시간으로 갖춰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뭐에 관해서 미분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는 2t 플러스 뭐가 된다? 3이라는 시간이 돼. 뭐 식이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t가 1일 때의 값을 집어넣잖아? 그럼 t가 1일 때는 값이 5죠. 그럼 t가 1일 때는 이 물체 운동할 때 속도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인 거야.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고? 가속도가 되고, 그리고 그 가속도는 언제나 2니까 가속도는 그냥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기본적인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흐름의 개념은, 내가 시간을 위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t로 미분하고 t로 미분하면 각각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속력이 돼. 가속도다. 이런 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원리나 뭐 물체 자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벡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다루고 있는 운동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수직선에서 운동을 다루고 있거든. 그런데 속도라는 거는 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얘는 방향까지 같이 나타내는 게 속도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의 속도와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의 속도가 달라. 보통은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플러스 방향의 속도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라고 해서 부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속도라는 거는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부호가 존재하는 게 속도야. 자, 그럼 속력은 뭐냐 하면 크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 계기판을 이렇게 보면 0, 10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100, 뭐 110 뭐 이렇게 찍히잖아.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100km, 시속 100km로 달렸어. 그러면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가 있죠. 맞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갔어. 그래도 내 계기판은 똑같이 어디를 찍어? 100을 찍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오직 크기만 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속력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하면 속력은 뭐라고 쓰고? 절대값 V라고 쓰고 가속도를 A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없앤 그 아이를 우리는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개념은 단데 이제부터 어떤 운동 상황을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이거 은근히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봐.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움직이고 있다가 정지했어. 오케이? 자, 이 정지했다라는 말을 위치,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딱 멈췄어. 이게 뭐야?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가지고 생각해봐. 그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주어가 위치 혹은 속도 아니면 가속도여야 돼. 속도가 0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지했다라는 거는 속도가 0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위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여기서 정지해 있어도 되고 여기서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어. 이건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게 뭐야? 위치, 속도, 가속도로 얘기해야 돼. 위치, 속도, 가속도로. 뭐? 속도. 어이, 물리. 너 알잖아. 물리 공부할 친구들은 다 알아야지. 이거 빨리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 뭐야? 이게 뭐냐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의 부호가? 그래,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런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정지한 건 0.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누구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 돼요? 자, 원점을 지날 때. 이건 좀 쉽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 원점을 지날 때지, 그치? 주어를 누구로? 위치, 속도, 가속도로. 위치가 뭐일 때? 0일 때.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짠짠짠. 이건 뭘까? 위치값이 가장 클 때? 뭐 이런 뜻 아니겠어? 정확하게는 절대값이겠죠? 절대값 위치가 가장 클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가 클 때. 뭐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이제 표현이 되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이게 엄청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 안에 옛날에는 다 구체적으로 다 뜯어서 얘기해줬거든. 막 평균 변화부터 시작해서 또 막 극한값 보내고 했는데 하등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정리하시고 문제 제가 하나, 둘, 세 문제만 풀어드리고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풀어보는 첫 번째 예제부터 보면 이제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3차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3초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줬을 때 속도는 시간에 관해서 뭐 하면 된다? 이제 미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식이 되고 그걸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럼 3초일 때 속도는 여기다가 이제 3 넣으면 되죠. 얘가 이제 27이고 얘가 18이니까 27 빼기 18이면 9인가요? 그래서 속도는 9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속도는 여기다 이제 3 넣으면 되죠. 그래서 18 빼기 6이니까 12다. 뭐 요 정도요. 그러니까 F'3, F2'3 이거 구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전피를 구해라. 이거든. 근데 이제 이거가 말의 해석이 누구로 돼야 된다? 위치 속도 가속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라고 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속도가 2차 함수고 얘는 3t로 묶으면 t-인데 어차피 0에서는 처음 출발일 때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는 2일 때일 거야. 그죠? 왜냐면 속도 그래프가 0에서는 어차피 양수니까 2 여기서만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거 조금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누구가? 운동 방향이 바뀔 때고 그때를 몇 초인지를 찾으면 t가 몇 초일 때다? 2초일 때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뭘 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내가 바꿀 때만 써놨네. 그때의 아마 뭐 위치를 구하라고 한 거 같죠?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 t가 1일 때 위치는 여기다 2를 대입하셔서 8 빼기 12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뭐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야, 아까 윤서 괜찮아? 0일 때 왜 안 되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t가 뭐예요? 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줄 때 출발 후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주고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아예 다루질 않아요. 그럼 과거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루지 않는다. 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도 있긴 있어. 실근의 개수가 이제 나중에 두 점이 몇 번 만나냐 이렇게 바뀌거든. 근데 음근 다 빼야 되고 막 이래.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있긴 한데 t는 그래서 뭐로 쓴다? 보통 양수로 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긴 출발 후 이런 얘기는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220번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조금 다른 문제들보다 까다롭게 느끼는 이유를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좀 이 문제가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해. 뭐 약간 이런 말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준 조건이 좀 흐려지면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 문제 잠깐 한번 읽어볼게. 220번이 예제 34번 한번 봐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상 25m 위치에서 20m/s로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돌을 던졌을 때 t초의 높이가 x다. 이렇게 줬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봐. 지상 25m의 높이. 이건 뭐지? 그지?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20m/s. 이건 또 뭐야? 그리고 t초의 높이가 x인데 그 식이 너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냥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건 쓸데없는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무슨 소리였냐면 이런 소리였어. 사실은 얘는 뭐냐면 지상 25m 높이는 처음에 내가 얘를 위로 이제 공을 던지는 거거든. 공을 던지는데 이게 지면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25m 위로 올라가서 던져요. 공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위로 던지는 거야. 이렇게 공을 슈 하면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러지. 이런 상황을 그 위치를 식으로 나타낸 게 얘야.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잖아. 그럼 나의 초기 위치가 25m야. 그게 지상 25m 높이에서 던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안 써줘도 그냥 0 집어넣으면 25니까 사실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기서 내가 던지는데 이때 던질 때 그 속도가 20m/s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위치식이잖아. 근데 그 위치식을 미분해 보죠. 그러면 미분해 보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면 얘는 이거 날라가지? 이거 얼마예요? 20.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t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도식인데 t가 0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20으로 던졌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말 자체가 없어도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무시.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때는 그냥 여기서 출발해도 돼.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서 3초 후에 속도 가속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뭐 그림으로는 좀 그려드렸지만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예쁘게 써보면 위치가 재면 속도는 미분해서 20 빼기 10t다. 그리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시면 3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3초 후의 가속도는 그냥 계속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이제 9.8m/s 제곱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반올림해서 10 이렇게 잡아준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자, 지금 보면 이게 높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는 이 공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최고다라는 말은 이건 뭐야? 위치가 최대일 때라는 말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최고 높이다라는 거는 위치가 최대일 때다라는 말과 같고 그때가 몇 초일 때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위치식이 이렇게 이차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위치식의 표준형만 만들어도 바로 보여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45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5다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그럼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 최고 높이가 될 거야. 그럼 그때가 몇 초냐? 라고 하니까 몇 초다? 2초, 뭐 t가 2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그때 최고 높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다 2 집어넣어서 얼마다? 45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해라 거든. 지면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뭐냐를 또 마찬가지로 누구로? 위치, 속도, 가속도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되는데 지면에 떨어진 건 아무래도 높이하고 연관이 있죠. 높이가 얼마일 때? 그렇죠.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치가 0일 때라는 상황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위치가 0일 때는 식으로 보면 여기에 2차 방정식처럼 보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그리고 플러스 25가 0일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 5,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누구다? 이제 5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는 사용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초일 때 안 쓰고 몇 초일 때다? 5초일 때다. 그래서 지면에 떨어질 때는 몇 초? 5초예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럼 그때 누굴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초일 때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0 빼기 5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0. 단위는 m/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세 번째 예제 34번 한번 35번 보고 좀 끊었다 갈게요. 얘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이제 VT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래서 사실 위치, 속도, 가속도를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VT 그래프고 이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씁니다. 보통 물체를 나타낼 때.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우리는 해석하는 것만 연습을 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자, 일단은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가 원점을 출발해서 어떤 물체의 속도를 기록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속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속도 그래프구나 이걸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에서 이 상황이랑 쟤랑 부합하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게 문제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가 전체 상황을 다 보는 건 지금 우리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 조건에 맞는 이 키워드를 잡아서 쟤를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누구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바뀌냐라는 말과 같다 그랬잖아.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속도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3초에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잖아. 그럼 저거 보면서 속도의 부호 바뀌었네? 운동 부호 바뀌었네? 이렇게 그냥 체크하면 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저 운동이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는 지금 아직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보고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3초 맞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2번도 보시면 얘는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양의 방향이라는 것도 사실 운동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누구의 부호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속도의 부호하고 관련이 있고 그 부호가 지금 양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 t초에서 t축에서 누굴 찾으면 2초를 찾으면 그때 발생하는 속도가 지금 양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부호가 양수잖아?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너도 양의 방향이 맞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5초일 때 전피의 가속도가 0입니까? 이렇게 줬거든. 근데 이제 가속도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VT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죠?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가 같냐면 V'T가 0이다 라는 말과 같아.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 I의 도함수 얘는 지금 VT 그래프잖아. 그런데 이 I의 도함수인 V'T가 0이 되는 게 5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5초 보시면 이 기울기가 이 양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V'O는 뭐야? 이 양수란 뜻이죠. 그럼 이거는 5 집어넣어서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디귿은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4였어. 4초에서 여기가 이렇게 극값이야.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VT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니? V'4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가속도는 4초에서 0이다. 이거 맞아 틀려? 요건 맞는 거야.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의 기울기로 가속도를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문제랑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 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진짜 쉽게 바로 밑에 두 문제, 바로 두 칸 뒤에 문제. 왜냐면 이거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XT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좀 헷갈려. 물리 한 친구들은 좀 쉬울 텐데 유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제가 차근차근히 가르쳐 줄 테니까 요까지만 하고 진짜 쉴게요. 자, 같이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앤데, 이제 제가 좀 다시 한번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좀 끊었다 갈게요. 자, 봐봐.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이래. 방금 전에 본 함수는 VT 그래프라고 해서 시간에 관해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얘의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얘는 위치 그래프죠. XT 그래프라서 여기 시간에 관해서 이 친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함수 자체가 좀 다른 함수예요. 이건 위치 그래프다. 이걸 좀 봐주셔야 되고 이걸 보고서 여기 있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은 전피가 수직선 3에서 출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출발한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시간의 입장에서는 0초일 때가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수직선 3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위치가 3이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를 보려면 0초에서 위치가 3인지를 보면 돼. 자, 그럼 t축에서 0초는 여기잖아. 그럼 0초에서 지금 위치가 3인 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보면서 0초에서 위치는 3이니까 얘는 수직선 3에서 출발하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5초일 때 속도가 0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속도예요. 그쵸? 그럼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VT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VT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한번 미분해서 만든 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X'T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럼 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은 XT 그래프에서는 얘를 한번 미분한 친구가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5초일 때 속도가 0이니? 라고 물어본 것은 X'5가 0이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근데 지금 5에서 X'5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X'5는 0이 아니라 뭐예요? 양수, 어떤 양수값이잖아?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은 뭐냐고 돼 있냐면 0과 1초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 이렇게 준 거고, 양의 방향도 속도의 입장에서 보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 이렇게 본 거죠. 양수. 근데 이제 속도의 부호를 보려면 뭘 보면 돼? t가 0초일 때하고 1초일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이렇게.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뭐야? 속도인데 속도의 부호가 지금 뭐다? 오른쪽 아래로니까 음수다.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이건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뭐 그래프에서 바로 보셔도 됩니다. 위치가 3에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고. 어쨌든 답은 기억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얘는 뭐냐면 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길이 그리고 넓이 부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변화율을 구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얘도 각각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들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그걸 t로 미분했을 때가 시간에 관한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막대기가 하나 있어. 여의봉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길어나라는 뭐야? 길어져라 뿅 하는 여의봉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여의봉이 계속 길어져. 길어지는데 얼마만큼 길어지냐면 매 초 10cm씩 길어진다고 생각해봐. 딱 여의봉이 있어. 그런 여의봉이 매 초 10cm씩 길어져. 그러면 이 여의봉은 처음에 0이었다가 1초 지나면 10초, 10, 2초 지나면 20, 3초 지나면 30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길어질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 길이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10t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길이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시각의 변화율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식을 t로 미분한 걸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현을 씁니다. L'이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L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L'이랑 똑같은 거예요. L'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라이프니츠 스타일로 쓰면 시간이 변할 때 이 L이 변하는 어떤 변화율이라고 보고 요거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쓰면 요게 길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제가 요 막대기 그대로 가지고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이제 10t고요. 그리고 이 길이도 이제 10t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여의봉 두 개로 만든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 넓이를 마찬가지로 누구에 관한?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t제곱? 100t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는 넓이를 시간에 관해서 표현한 거야. 1초 후에는 넓이가 100일 거고요. 2초 후에는 넓이가 400일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지? 자, 그랬을 때 이런 아이의 넓이가 있는데 걔의 시각에 관한 변화율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넓이의 시간에 관한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이걸 t로 미분한 200t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각에 관한 변화율이고 얘는 아까 상수였으니까 1초에 똑같이 10씩만 늘어났지만 얘는 200t이기 때문에 그 변화율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한번 들어줄게. 만약에 t가 1초일 때가
이게 10, 10이어서 예를 들어서 t가 1초일 때 넓이가 이만큼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넓이가 살짝 이만큼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변하네. 그 변화율이 사실 얘거든. 그럼 이때는 지금 한 200만큼 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t가 2초일 때를 상상해 보면 여기가 20, 여기가 20이니까 현재 넓이가 400인데 거기서 내가 시간의 변화율을, 이 넓이의 변화율을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오케이? 아까 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율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좀 이렇게 값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1초일 때는 한 200만큼이라면 2초일 때는 한 400만큼 되고 그 변화율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시기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요거 가지고서 제가 한번 부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의봉 3개를 가지고서 부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가 10t, 얘도 10t, 얘도 10t. 그러면 이 부피식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1000t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럼 부피의 시간에 관한 변화율은 뭐가 되겠어? 이걸 시간으로 미분한 3t 세제곱이 될 거야. 3000t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이와 넓이와 부피에 관한 변화율을 구하는데 그 값들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는 계산을 할 거고 이 함수가 결정이 되면 그걸 t로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설마 야, 9의 건널비 공식 뭐야? 이렇더라. 이거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노래 만들었잖아. 이거 슈츠에도 올렸는데 9의 건널비 이거 외워야 돼요. 같이 불러볼까? 우리 셋밖에 없는데 가르쳐줘.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2제곱 이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부르고 다녔거든. 9의 건널비 얼마? 4파이 r제곱 약간 이렇게 세뇌를 좀 할게. 9의 건널비 얼마야? 4파이 r제곱.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억하고 있다가도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까먹어. 그때 막상 쓸 때 되면 또 생각 안 나거든. 지금처럼. 그때는 멜로디를 떠올리라고.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 언젠가 니네한테 문자가 올 거야. 니네가 아마 그게 떠올라서 문제가 푼 순간이 갑자기 나타나면 나한테 문자가 올 거야. 응? 그때 문자 해? 선생님 생각났어요. 4파이 r제곱 이렇게 보내면 돼. 저 진짜 그런 거 많이 받아요. 저번에 그것도 얘기했었는데 너한테 미적분 가르쳐줄 땐가? 그거 급수가 수렴할 때 그거 할 때도 맨날 내 노래 불러주거든? 근데 진짜로 애가 고3 애가 9월 딱 치고 나서 나한테 문자 왔어. 선생님 그 노래가 떠올라서 제가 풀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 까먹으니까 9의 건널비 얼마? 4파이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직 적분 안 했지만 이제 적분하면 이게 이제 부피거든요. 9에 그게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근데 아직 이거 적분하는 거는 뭐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적분하면 부피고요. 다시 미분하면 건널비 돼.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너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건널비가 아니라 부피라는 걸 안다면 건널비는 그냥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써도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증명됐어. 알겠지? 대학교 가면 증명도 해요. 미적분 시간에. 하니까 그냥 9의 건널비, 부피는 미분 적분 관계구나. 뭐야 이거?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 예제 중에서 좀 빡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빡신 예제가 뭐냐면 그림자 예제가 있어. 그림자 예제. 근데 이게 말이 좀 약간 구려. 그래가지고 이 그림자 예제만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예제만 잘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쓸쓸한 비가 내리는 어떤 밤 저녁에 가로등 밑에 채호가 서 있었어. 오늘 어떤 날이냐면 모의고사를 친 날이야. 모의고사 치고 그 점수를 보고 약간 상심해져졌어. 딱 가로등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가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 탁 뚜벅 지금 나 뭐하니 근데?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이거니까 생각나네.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이제 애기랑 아침에 갔거든. 와이프랑 갔는데 어제 밤에 성윤이가 이제 내가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아주는데 보통 잘 때 엄마랑 같이 자. 엄마랑 자고 싶다고 하거든. 근데 어저께 밤에는 갑자기 아빠랑 자고 싶대.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자서 내 옆에 딱 깼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아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난 얘기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어렸을 때 오락실 가서 책가방 뭐 실내 가방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나서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사실 그때 시간은 언제였어? 뭐 이러면서 막 옛날 옛적에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애가 되게 재밌게 잘 듣더라.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나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큰 이벤트들을 한번 다 훑어줬어. 한 1시간 떠든 것 같아. 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러면서 1시간 얘기했어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애가 되게 재밌게 잘 듣더라고. 그래서 약간 괜찮은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느낌으로 제 옷을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런 건 그냥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봐봐. 자, 그냥 한 김에 할까? 채호가 여기 있었어. 근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빛이 비치니까 이 그림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쓱 하고 비춰졌단 말이야. 이랬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림자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비슷한데 그림자 끝이 움직인 길이가 있어. 이 두 가지 말이 되게 좀 한 끗 차이인데 뭐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근데 이 두 개의 길이의 표현에 따라서 나타나는 길이가 달라. 오케이? 자, 근데 좀 확실한 것부터 얘기해보자. 내가 이렇게 채호가 영채 여기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T초에 잠깐 이렇게 멈췄어. T초에. 자, 그럼 이때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가로등 빛이 팍 하고 비쳤어. 그러면 그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 요렇게 생기지 않겠니? 이게 그림자 길이야. 알겠지? 이게 뭐야? 그림자 길이야.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인 길이는 뭔데요? 하고 보면 이거는 두 개의 점을 비교해 보면 돼. 0초에 있을 때 최후의 그림자 끝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그런데 T초의 최후의 그림자 끝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보다 그림자 끝이 움직인 길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이해가 됐으면 내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 문제를 나는 사실 좀 다르게 풀어. 진짜 대단한 거 아니고 정말 엄청난 거 아닌데 저는 다르게 풀거든요. 다르게 푸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 그렇게 푸는 게. 그래서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따라 풀어. 그래서 왜 안 따라 풀지 하고 보니까 답지풀이가 다르더라고. 답지풀이는 뭔가 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약간씩이 더 복잡한 비례식으로 세우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번에는 내 풀이 한번 시키려고. 나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말은 안 되지만 가로등의 높이가 5m야. 오케이? 근데 채호 키가 3m야. 생각해봐. 5대3. 맞지? 그럼 여기가 5대3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야? 5대3 아니야? 여기 몇 대 몇이야? 3대2지. 이것만 알면 돼. 지금 뭐 X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이게 5대3이잖아. 이거 몇 대 몇이야? 5대3이야.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이야? 3대2야. 이게 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얘는 좀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한번 풀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 채호 문제를 풀어볼게. 이제 이건 채호 문제가 됐네. 예제 36번. 키가 165m인 1.65m인 친구가 이제 3m 가로등을 걸어가고 있어. 3m. 채호 키가 몇이지? 165 넘지? 그 정도 딱이야? 그래? 약간 165보단 클 것 같은데? 자, 다리도 그리고 이렇게 탁. 자, 여기 1.65, 여기가 얼마냐면 3이에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두 개를 구하래.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길이의 변화율 구해라. 자, 사실은 두 개의 표현을 일부러 다르게 준 건데 여러분들 속도가 뭐예요? 하면은 얘는 길이 혹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길이의 변화율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 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림자 끝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죠? 얘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서 시간으로 미분해 주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약간 이해됐지? 구성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후가 매분 90m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이제 기본 단위가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90m면은 1분에 90m를 가니까 t분 후에는 얼마나 가겠니? t분 후에는 길이를 90t만큼 이동하지 않겠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90t만큼 가겠다. 이게 최후가 t초에 움직인 거리야. 여기까지 되지? 괜찮아요? 자, 이제 끝났어.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65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비율은 뭐냐면 3대 1.65고, 그럼 이거는 300분의 165잖아? 그러면 5로 약분을 하면 60대 33이고요. 3으로 약분하면 20대 11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0대 11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비율이 20대 11이잖아. 이렇게 20대 11이잖아. 그러면은 닮음에 의해서 여기하고 여기도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11, 여기가 2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여기가 20대 11인 건 너하고 너하고의 길이비를 하는 거거든. 가로등이 지금 3이고 최후가 165니까 이 두 개의 비율은 20대 11이라는 그냥 계산해서 약분했어요. 그럼 여기가 20대 11이면 여기도 20대 1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야. 됐지? 왜냐면 11대 20이니까 11대 9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가 110t가 되고요. 여기는 200t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 그죠? 이게 당연한 거죠. 여기 90t니까 110t고 여기 200t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림자 끝의 길이는, 끝이 움직인 길이는 아까 전체 길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몇 t? 200t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림자의 길이는 요거잖아. 요거. 그림자의 길이는 뭐가 된다? 110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하면 돼? 그림자 끝의 길이가 이거니까 속도는 뭐 한다? 미분한다. 200m/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거 뭐 하면 돼? 길이의 변화에 되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110m/분이다. 이러면서 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거? 그러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요건 90t네 하면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이거는 이제 원 문제거든요. 동심원.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져서 얘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커졌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이 반지름은 매 초 20cm씩 늘어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20cm씩 늘어난대. 그랬을 때 이 동심원의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시간에 관한 함수를 짜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함수. 그러니까 t로 넓이를 표현해주면 되고, 보통 그런 거는 이런 표현에서 t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r은 매 초 20cm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r이라는 거는 1초에는 20, 2초에는 40, t초에는 20t다. 이렇게 이제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얘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넓이라는 식은 이 반지름으로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파이 r 제곱일 텐데, 그럼 파이에다가 방금 전에 구했던 반지름 20t를 제곱해주면 얘는 400 t제곱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400파이 t가 넓이가 돼요.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뭐냐 하면 이 넓이를 뭐로 미분한다? 시간으로 미분한다 하면 되는 거고,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파이 쓰시고요. 얘 400t 곱해주면 800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파이 t 이게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그 넓이의 변화율은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얘는 3초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 넣어주시면 2400 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냥 시간에 관한 함수 잡아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예제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예제 38번. 자, 이건 9네. 자, 얘는 9고 지금 반지름이 R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이 현재 2cm 반지름이. 그런데 매초 1cm씩 커진다. 증가. 그리고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1. 건널비 변화율 2. 부피 변화율. 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얘도 이제 사실 뭐 틀은 똑같아.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의 반지름이 2인데 매초 1씩 증가한다 이랬으니까 9의 반지름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2cm부터 출발을 해서 1초에 1, 2초에 2, 3초에 3 이렇게 증가하니까 t초면 t 2 더하기 t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초에 1씩 증가하니까 1t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라는 말은 요 값이 6이 되었을 때 라는 말이니까 t가 4일 때 라는 말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4초일 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럼 4초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게 문제고, 자, 건널비부터 한번 해보면 건널비 공식 9의 건널비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4파이 r 제곱 하면 여기는 뭐가 돼? 2 더하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래서 벌써 건널비도 시간에 관한 함수로, 부피도 시간에 관한 함수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미분하면 s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4파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2 앞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2 더하기 t, 그리고 1제곱. 그리고 요거 속미분 하시면 1이니까 곱하기 1. 야, 니 이거 할 줄 아냐, 속미분? 너는 알지? 이거 내가 근데 설명했나, 저번에? 했겠지? 안 했나? 혹시 이거 기억나요? f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fx의 n-1제곱 곱하기 f'x. 이 기억나요? 채연은?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3x에 5제곱을 미분한다고 하면 이걸 그냥 네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모의 5제곱을 미분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보면 얘는 5 곱하기 네모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미분한 거죠. 네모의 5제곱은 5 곱하기 네모의 4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한 번 더 속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되고, 이거의 엄밀한 얘기는 사실 거기서 나와요. 저기 미적분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계산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네모의 제곱인 거고, 네모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네모의 1제곱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도 속미분해서 한번 곱해야 되는데, 근데 2는 어차피 상수고 t는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1만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넓이의 변화율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거 좀 지울까?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면 t가 4일 때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요거는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6이 되죠? 그럼 6, 2, 4 이게 얼마예요? 이러면 8 곱하기 6이니까 48파인가요? 48파이 이렇게 되고,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 자, 이거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보면 얘는 v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너는 3분의 4는 그대로 쓰고
파이도 그대로 쓸 건데 요 뒤에 것만 미분해 보면 3 그리고 2 더하기 t의 제곱 그리고 속미분한 게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 36이 되나? 이렇게 되죠. 그럼 3이랑 3이 약분되니까 4 곱하기 36이면 이게 144파이 이렇게 될 거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요 정도 하면 이제 끝. 그래서 미분 끝났어요.